자, 이번에는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연산자는 relational operator라고 하고요. 기호의 종류로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그리고 같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관계 연산자는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값, 그러니까 관계 연산자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비교하는 질문 연산자입니다. 평서문이 아니에요. 왼쪽의 값이 오른쪽보다 큰가? 그리고요, 이거는 작은가? 이거는 크거나 같은가? 이거는 작거나 같은가? 이거는 같은가? 그리고 얘는 같지 않은가? 라고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결과는 참, 맞다, 아니다, 거짓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참이면 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거짓이면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두 개가 필요하니까요. 정수형 변수 두 개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에는 7을 B에는 5라는 초기 값을 넣어 놓았습니다. 두 개의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7과 5가 출력이 되겠죠? 네, 7,5가 그대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연산의 결과를 다시 한번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큰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큰가 라는 의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A가 B보다 큰가? 결과는 맞죠? 맞으면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네, 1. 줄바꿈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7이 5보다 큰가? 1이라고 나오죠? 이건 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A가 B보다 큰가? 라고 물어보면 얘는 거짓이 나오겠죠? 거짓이니까. 그리고 A와 B가 같은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가? 거짓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지난 할당 연산자랑 헷갈리지 말라고 했었죠. 자, 만약에 A는 B라고 적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라는 겁니다. 현재 B에 들어있는 값이 5입니다. 이걸 할당하는 거죠. B에 들어있는 값을 A에 저장하여라. 그리고 K를 출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A는 7이 들어있지만 B로서 덮어 써버린 거죠. 그래서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연산식을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 2를 더한 후 작거나 같은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는 더하기 2를 하겠죠. 그러면 결과는 1이 나옵니다. 참이 나오겠죠. 참. 왜냐하면 B에 지금 B에는 5가 들어있죠. 5에 2를 더했습니다. 그럼 7이 되겠죠. 그래서 7과 7은 작거나 같은가? 네, 두 개 같으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B에 있는 값, B에 저장된 값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습니다. B와 2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B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가? 라고 물어보면 다시 0, 그렇지 않다 라는 결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같지 않은가? 라고 물어봅니다. A와 B는 같지 않은가? 네, 같지 않습니다 라고 참이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복합 대입 연산자를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들어있는 값을 2를 빼보겠습니다. A에 저장된 값을 2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 대입 연산자 어떻게 썼죠? 빼기는 2였었죠. 이걸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에 들어있는 값이 현재는 7인데 이걸 2를 뺐으니 빼고 나서 다시 A에 저장을 한 거죠. 그럼 A의 값이 5가 됩니다. 그럼 같지 않은가? 라고 물어봤을 때 2를
했더니 같지 않은가? 네, 거짓이죠. 같은 값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숫자 두 개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B에 들어있는 값이 10보다 작고 A보다 큰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법적인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나오죠.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1로 나옵니다. 참으로 나와요. B는 지금 5입니다. 5가 7보다 크고 10보다 작은가요? 네, 결과는 아니죠. 자,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왼쪽부터 계산이 됩니다. 지금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똑같을 경우 이 왼쪽부터 먼저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가 둘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은가? 라고 물어보겠죠. A가 7이고 B가 5니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겠죠. 그럼 이 결과는 0이 나옵니다. 0. 그러면 0은 10보다 작은가? 맞죠? 1입니다. 그래서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를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0. 그럼 이 결과는 0이었죠. B가 더 크니까 0이 0보다 작은가? 이거는 네, 거짓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는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1이 나옵니다. 여기의 결과가 0이니까 0과 0은 같은가? 라고 물어봤을 때 0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경고 문구는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연산의 결과는 치명적인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실행이 됩니다. 자, 이건 파이썬에서만 세계형 비교 연산이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조건식에 따라서 참과 거짓 중 한 개의 문장만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은 이렇습니다. 조건식이 이렇게 있고요. 뒤에 바로 물음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면 문장 1에 들어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거짓이면 콜론 뒤쪽에 있는 이 명령문을 실행을 합니다. 정수형 변수 두 개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식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A가 B보다 큰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행해야 될 명령어를 찍으면 되겠죠. 자, 물음표 나오고 콜론 나오고 세미콜론 나옵니다. 그럼 콜론 왼쪽에다가 A가 B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참일 때 실행할 명령어를 이렇게 합니다. A가 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 B가 큼 이라고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큰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죠. A가 크다. 이거 참이니까 이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B를 11로 바꾸면 B가 큼, 이 조건식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니 콜론 뒤쪽에 있는 얘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조건이 참이면 10행에 있는 모든 명령어가 다 사라지고 요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면 다 사라지고 요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조건식을 바꿔보겠습니다. B 더하기 6으로 B에 6을 더해서 그러면 11이 되겠죠. A가 11보다 큰가? 아니요, 거짓이죠. 그러면 콜론 뒤쪽에 있는 이 명령문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수형 변수 한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리절트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고요. A가 B보다 큰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B 빼기 A를 하세요 라는 겁니다. 두 수의 차이를 구하는 명령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조건식이 참이면 이것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조건식 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A 빼기 B, 이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건 수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산한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장소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주면 이상이 없겠죠. 즉 A 빼기 B의 결과를 리절트에 저장하세요 라는 명령문이 총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왼쪽에다가 리절트는 이라고 넣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절트를 그대로 출력하면 되겠죠. A와 B 두 수의 차이는 요거다. 그래서 A에 들어있는 값과 B에 들어있는 수의 차이는 요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10과 5의 차이는 5이다.